어느 날 제 지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개월 동안 블로그 글을 500개나 썼는데 수임이 한 건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아는 또 다른 한 변호사님은요, 한 달에 4개의 글만으로 그 달에만 수임 15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직 마케터 박익현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블로그의 2가지의 길, 광고성 형태의 글과 그리고 진성 컨텐츠에 대한 글, 어떤 게 더 좋을지 그거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이 마케팅을 할 때 블로그에 되게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요. 일단 어떤 분들을 직접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막 하루에 3시간씩 걸려서 글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블로그에 업체에 맡겨서 수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자, 결과는 보통 어떤가요? 수임으로 연결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많이들 아세요. 하지만 남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십니다. 어떤 형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든 이거를 왜 하고 어떻게 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수임,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블로그의 글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광고성 블로그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글이 많이 작성이 되죠. 근데 소위 이런 글은 전단지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저는 이거를 치킨 전단지에 빗대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배고플 때 전단지 보잖아요. 그리고 전화부터 하잖아요. 바로 광고성 블로그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냥 일단 내가 너무 급하고 바로 관련된 서비스가 있으면은 그냥 빠르게 보고 괜찮다 싶으면 전화를 하는 거. 그런데 이런 형태의 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되는 글들이고요. 가령 강남 전문 이혼 변호사, 아니면 성수동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각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글보단 이미지로 되어 있고 사람들한테 빠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글들이에요. 보통 변호사님들 프로필이 그렇게 팔짱 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런 글들의 장점은요, 이런 걸 직접 만드시든 아니면 대행, 위임을 맡기셔도요,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내놓는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찍어내듯이 양산을 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빠르게 잡겠다 했을 때 이런 방식의 광고성 글을 많이 하게 되고요. 내가 트래픽을 빠르게 유입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 전단지 받았을 때 그거 꼭 간직하고 있지는 않죠. 보통 받고 바로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글들은 클릭은 되는데요, 신뢰도 면에서는 그냥 쏘쏘합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신뢰, 고객들을 팬층으로 만들 수 있는 글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 형태는 바로 진성 형태의 글들이에요. 제가 2 변호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주제는 이혼 위자료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변호사님은 판례만 나열했고요. 2번째 변호사님은 본인 고객 사건의 실제 경험담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판례만 나열한 변호사님은 글은요, 대법원 2023-XXX 판결에 따르면 저도 읽다가 졸려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2번째 변호사님 글은 어제 상담 받으러 오신 40대 여성분이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2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 다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2번째 변호사님의 그 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변호사님 글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이런 반응이 온다는 게 왜 그럴까요? 글 하나 차이로 똑같은 주제지만 글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고객의 수익 건수로 연결되느냐 안 연결되느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진성 콘텐츠들의 특징은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 즉 상담 사례, 소송 과정, 그리고 또 해결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감정을 공유하는 글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의뢰인의 고민, 변호사가 조언을 주고 해결된 뒤에 그런 변화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성이랑 인간미를 동시에 살리는 겁니다. 법리를 설명하지만 실질적인 조언을 갖다가 따뜻하게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판례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인 해석, 그리고 전문가이면서 조력자의 이미지를 동시에 느끼게 하면은 글들이 정말 따뜻해지고, 그리고 진짜로 고객들이 이 변호사님은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사례 하나 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컨설팅했던 모 변호사님이신데요, 처음엔 블로그에 광고용으로만 모든 글들을 다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광고 요인이가 트래픽이 있어서 방문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막 일 방문자가 수백 명,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결된 수익 건수는 2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하셨다면 투자한 돈이 수입료보다 훨씬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이야기를 하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광고형 글을 쓰는 거를 확 줄이고 진짜 내 글을 쓰는 식으로 블로그 글들을 완전히 다 바꾼 거예요. 처음엔 되게 어색했죠. 그런 글을 막 발행하다가 내 글을 쓰려고 하니까 좀 힘든 점도 있었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꾸준히 차츰차츰 써내려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방문자 수는 좀 다소 줄었지만은 댓글이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상투적인 댓글 달리다가 나중에는 변호사님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요. 상담받고 싶어요. 이런 댓글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익 건수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그러면은 광고형 글을 하지 말고 이제 또 진성형 글만 써야 되나 또 이렇게 바로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광고형 글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우선적으로는 처음에는 진성형 글을 갖다가 조금 점점 쓰다가 나중에 광고형 글도 같이 써가야 돼요. 그 비율은 내 블로그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이웃이 단계인지에 따라서 좀 다 다르긴 한데요. 우선 나를 정말 진정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글들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이런 글들이 더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게 연결되는 글들이 광고형 글들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브랜딩하는 과정과 마케팅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도 한 부분인데요. 제가 브랜딩과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도 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어찌되었든 블로그 글을 할 때는 진성 글도 써야 되지만 광고성 글도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성 글을 보고 키워드가 잡혀서 들어온 사람들이 진성 글을 보고서는 신뢰를 쌓고 이 변호사님한테 수임을 하게 만드는 게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매출을 올림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린다 그러면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요. 블로그에 글을 쓰는 알고리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일기 쓰듯이 막 쓴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블로그에 상위 노출을 조금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블로그 상위 노출 알고리즘을 조금 공부를 하고 글을 쓰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미 다른 유튜브 영상에 너무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저도 차후 다른 편에서 블로그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요. 얼마 전에 이제 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밤새워서 작성한 전문적인 법률 칼럼이 있는데 조회수가 10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실수로 그 퇴근길에 찍었던 치킨 사진이 조회수가 1000회가 넘었대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뭔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어떤 이야기 해드렸냐면요. 축하드립니다. 방금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을 발견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법적 판례가 가득한 그런 변호사님의 블로그 글보다 치킨 좋아하는 변호사님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치킨집 어딘가요? 농담이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은 기본인 거고요. 거기에 인간미를 더하면 최고의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요, 전단지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나만의 온라인 법률사무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단지는 한 번 보고 버려지지만 법률사무소는 계속 찾게 되잖아요. 변호사님들 수임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블로그에 글 쓰는 것부터 당장 한번 시작해보세요. 길게 보면 반드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영업사원 역할, 마케팅 창구의 역할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우리 변호사님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배고파서 오늘은 치킨 시켜 먹어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